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환자 심리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치과 경험뿐만이 아니라 뭐 치약, 칫솔, 뭐 미생물 개발, 뭐 그런 제품 개발 회사에서 일을 몇 년 동안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온라인 시장을 너무 몸속이었었어요. 제가 그래서 그 일 그만두고 살이 8kg가 쪘어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치과가 제일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결국은 치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. 근데 그 어려웠던 경험이 지금은 고객을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요즘 고객들은요, 치료를 넘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으로 납득하며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온라인에서부터 요즘 브랜딩이 뜨는 이유가 치과가 적으면 브랜딩이 필요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죠? 옛날에는 어느 병원을 가도 다 너무 존경스럽잖아요. 지금은 너무 많아요. 인구는 줄고요. 좋은 서비스 너무 많이 경험하고요. 너무 지식이 높아졌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?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해요. 그럼 우리 병원이 어떤 고객의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병원이야 라는 게 먼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나는 이 고객이 오면 우리 병원은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핵심 가치, 비전,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절이 됐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먼저 정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. 요즘 뭐 페이션트 퍼널, 뭐 마케팅 퍼널, 세일즈 퍼널 이거 되게 많은데 이 책이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. 제가 읽었을 때 마케팅 그 설계자라는 책이 있거든요. 상담자들은요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이 심리, 행동 심리, 설득 심리, 마케팅 관련한 책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요즘 환자 경험, 고객 경험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너무 변하고 있어요. 자, 제가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때 어떤 상황을 제가 경험했냐면 일단 온라인 검색이나 뭐 추천도 후기가 추천이에요. 요즘에 서로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. 그래서 후기가 엄청 중요한 때가 됐고요. 여러 가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스토리가 어떤지를 되게 많이 보고 회사를 선택을 합니다. 비용부터 보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판매한 치약은 일반 마트에서 판매한 치약보다 5배가 고가였어요. 그래서 원래 제가 맡았을 때는 그 회사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. 자본금 20억 다 까먹고 자본 잠식. 그럴 때 제가 맡았어요.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회사가 5년 후에 매출 5배가 나오고 굉장히 성장한 회사가 되었답니다. 그 경험으로 보면은 일단 온라인에서 최대한 유입시키는 게 우리 마케팅의 이제 첫 번째 목표죠. 브랜딩은 돈을 벌라고 하시면 안 돼요. 브랜딩은 우리 병원을 얼마나 인식시킬까의 문제지 돈하고 관련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서 요즘에는 마케팅을 한답니다. 자,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100%가 유입이 됐다. 그러면 일단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50%가 이탈이 돼요. 그래서 기업에서는요, 제품 상세 페이지를 요즘에 문제 해결 기반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요. 당신의 문제가 이것입니까? 이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? 자, 이게 원인은 이겁니다.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근거는 뭐뭐한 개발을 했고 어쩌고저쩌고. 이게 패턴이에요. 그걸 잘 만들면 더 많은 유입이 되죠. 치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는 이 경험으로 홈페이지를 상세 페이지처럼 만들어요. 굉장히 보기가 좋다라는 평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장바구니에서 이제 80%가 이탈이 되죠. 그러면 요즘에 우리 이제 잘 나가는 쇼핑몰 써보시면 어떠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보잖아요. 담아놓으면 장바구니 빨리 사시라고 계속 메시지가 와요. 그렇죠? 여러분들 이 맥락을 잘 보시고 CRM이나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. 왜냐하면 고객들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.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병원 상업적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.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자,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결제가 90%가 이탈이 돼요. 이게 뭐냐면 전환율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를 들어 홍보를 하잖아요. 광고를 하면 본 사람이 제품을 구입하는 이 확률, 그게 3%밖에 안 돼요.
자, 여러분들 아까 우리 상담 동의율 80%, 70%, 40%잖아요. 기업은 그럼 떼돈 벌어요. 3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7%까지 올려봤어요.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더 뾰족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제가 페이션트 퍼널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. 일단 전화 유입으로 요즘엔 다 하죠. 네이버를 해도 전화 상담을 하잖아요. 자, 그래서 예전이랑 달라진 건 네이버 예약이 요즘 필수죠. 그죠? 자,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화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규모가 적을수록 데스크에 실장님 혼자서 막 뛰기 때문에 사실 전화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큰 병원은요, 다 코디들이 받아요. 그러면 잘만 받으면 되게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병원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전화 예약으로 한 30, 40%가 이탈이 돼요. 누가 전화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. 그래서 전화 분석을 해보면요, 실제로 100명 중에 비급여, 예를 들어 임플란트나 교정 상담으로 상담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 20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그 20%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? 그렇죠. 최고 경력자가 잘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일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, 자, 예약 미이행 하시는 분들이 또 20% 돼요. 당일날 안 오거나 이러신 분들이 10%에서 20%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를 알아야 거기부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%다. 그러면 우리가 6개월 이내에 10% 낮춰보자. 환자들 이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게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. 이게 회의의 안건이 돼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상담 동의까지 오는데 이제 또 30% 이탈이 되죠. 자, 그러면 100명이 유입이 되면 우리 병원에 남는 환자는 10명에서 15명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잡고,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10%가 늘어나면 병원 매출이 20%가 늘어나요. 자, 그럼 노력해 볼 만하죠. 그죠? 자,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오늘은 상담 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저걸 다 하면 저 한 6시간 강의할 수 있거든요. 기획공장으로 오세요.